안녕하세요. 화재 사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화재 사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화재 사건인데요. 방화와 실화죄는 고의로 불을 놓거나 과실로 화재를 일으켜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을 소외하거나 이로 인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범죄다. 즉, 방화란 거는 고의로 불을 놓다. 실화는 과실로 화재를 일으키다.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는 또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외하거나 이로 인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범죄입니다. 화재 사건의 특징은 첫째로 현장 증거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현장 자료의 소실로 범죄 단서의 발견이 어렵고 특히 이제 불타버리잖아요. 그러면 연소 상황 그리고 이제 불길의 색깔이 어떤 색깔이었냐 목격자 등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전문적 지식을 요구하는데요. 초동 조치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로 화재가 나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고 화재 주변에 있는 목격자들을 촬영하고 주변에 있는 CCTV라든지 증거 확보, 또 화재로 인한 안전에 유의해야 되겠죠. 따라서 화재 사건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고요. 모든 화재에는 방화 같은 경우는 동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의 경우에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 동기가 뭔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불이 났다 그러면 3요소가 있죠. 먼저 불씨가 있죠. 불씨. 성냥이라든지 라이터 이런 화원, 불씨가 있어야 됩니다. 즉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을 활성화시키기 필요한 이 불씨가 있고 뭐 성냥이라면 성냥. 또 하나는 가연물. 자, 이 불씨에 불이 붙기 쉬운 여러 가지 뭐 종이라든지 휘발유, 석탄, 숯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산화되기 쉬운 물질을 가연물이라는데 기체, 밀폐된 용기 속에 보관되어 있는 기체나 액체, 휘발유나 신나, 고체, 왁스나 숯, 목탄, 나프탈린, 석탄이라든지 이런 고체가 필요하겠죠. 고체 또는 공기, 산소를 의미합니다. 공기. 그래서 불씨, 가연물, 공기. 그래서 불씨와 가연물과 공기가 있어야 불이 납니다. 하나만 없으면 공기가 없다면 안 타죠. 꺼져버리겠죠. 그래서 화연과 가연물, 공기 이 세 가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불이 났으면 화인을 조사하려면 먼저 예비조사, 이분이 뭐 하는지, 공장이 언제 운영됐는지, 당시에 공장 매출액은 얼마인지, 종업원은 어디에 근무하고 몇 시까지 근무하는지,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는지 등등 예비조사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화재 사건에 대한 부근에 대한 관찰, 거기에 이상한 신라통이라든지 숯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발화로 추정되는 방화로 추정되는 게 없는지 현장 부근을 관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불탄 집을 관찰해야 됩니다. 소실된 가옥을 잘 관찰해야 되겠죠. 화원 가곡 모든 사건은 외부에서 외부에서 내부로 가는 게 순서입니다. 외부에서 내부로 가는 게 순서인데 외부에서 내부로 지켜져야 이런 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외부 조사를 한 다음에
내부로 간다. 그래서 화원 가옥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자, 발화부. 발화란 거는 불이 시작된 곳, 불이 나간 곳, 출화부. 발화부와 어디서 불이 들어왔고 시작됐고, 불이 어디로 나갔는지 확인해야 되고, 이렇게 발화부를 잘 관찰하면 어, 발화부에 시작해서 그 불이 시작된 원인이 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발화된 그 원인 물건, 6번, 7번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발화부 관찰하고 원인물이 뭔지 조사하는 거 필요하겠죠. 소의 상황을 검증할 때는 불이 났으면 외부에서 내부, 불난 곳을 보려면 외부에서 내부로, 약소부에서 약하게 탄 데에서 강하게 탄 데로 방향을 들어가라. 그것부터 시작해라. 자, 예비조사는 화재의 발생 시간이 언제냐, 또 화재를 발견한 상황과 발견 동기가 뭐냐, 건물은 어떤 건물로 사용되었고 어떻게 지어졌고 용도는 무엇이고 사용자는 누구인지, 그 다음에 기상관계가 당일날 어떤 상황이었는지, 습기가 있는 날인지 비가 온 날씨인지 맑은 날씨인지 바람이 부는 날씨인지, 전기 관계, 언제 전기 설비가 됐고 언제 점검이 됐는지, 피해 상황이 얼마냐, 또 여기에 주인이라면 이해관계자의 보험과 부채가 어느 정도 있냐, 소방작전 시 상황이 어떻게 불이 꺼졌냐, 기타 자료 수집과 사진 촬영 등을 잘 확인해 보면 파악이 되겠죠. 이런 부분을 다 파악을 해야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겠죠. 본조사는 실황조사가 있습니다. 실황은 보고 느끼고 보고 느낀 대로, 그래서 보고 느낀 대로 다 적는 겁니다. 현장의 검증, 검증이라는 것은 어항 속에 물고기가 있으면 위에서 보고,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밑에서 보고, 사방팔방에서 다 본다겠죠. 이걸 검증이랍니다. 현장의 개관 전체적으로 보고, 화원, 불이 어디에서 근원이 됐는지, 그래서 불이 시작해서 나가는 데가 어디냐, 자, 불이 붙었던 데가 어디냐,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발화부, 출화부 확인해서, 발화부란 건 뭐냐면 불을 낸 장소, 누가 불을 질렀다면 불을 낸 장소, 발화부죠. 불을 냈다. 범인이 어디에서 불을 냈다. 그 장소. 화재의 기점이 된 부위를 의미한다. 화재 현장에서 이 현장은 증거의 보고입니다. 증거의 보고란 거는 모든 증거가 여기에 다 있다. 목격자, 단서될 만한 것, 모든 게 현장에 있기 때문에 현장은 증거의 보고라고 부릅니다. 목격자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발화부는 화재가 진화될 때까지 가장 오래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장작불이나 보면 끝까지 타잖아요. 그죠? 출화부, 불이 발화 시작해서 타오르는 장소, 확 타오르는 장소, 밑에서 위로 올라가죠? 타오르는 장소. 발화부에서 직접 타오른 경우에는 발화부와 출화부가 일치합니다. 같이 타고 올라가니까. 자, 연소, 탄 정도는, 발화부는 불을 낸 장소죠. 불이 처음 시작된 곳이므로 연소가 경미하고 완만하지만, 출화부는 발화부는 불이 처음 시작된 곳이잖아요. 불이 시작됐기 때문에 확 타다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경미하고 이제 완만하지만 다 탔으니까. 출화부는 한참 타줘요. 신속 왕성하게 불길이
치솟으므로 연소가 넓고 깊습니다. 자, 연소의 상승성. 불의 세기는 일반적으로 위쪽으로 퍼지면서 역삼각형, 이렇게 역삼각형이죠. 역삼각형을 이루는 경향이 없으므로 바라부는 늘 시작하는 부는 슈라브의 어디?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 바라부는 슈라브의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 자, 훈소흔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담배를 피는 분 보면 담배가 이렇게 불에 연기에 타면서 재가 하얗게 남죠. 그래서 이 훈소 완전 하얗게 탄 걸 훈소를 합니다. 주로 불이 나오는 부분에 훈소원이 있다면 여기서 불이 시작했구나. 그래서 오랫동안 뜨기 때문에 하얗고 가늘게 탑니다. 훈소원. 이 경우에 바람으로 판단이 가능하다. 자, 균열은 목재 표면의 균열은 처음에 불이 시작한 곳에 불이 오랫동안 타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타기 때문에 벽이 가늘어지고 나무가 완전히 하얀 재로 바뀌죠. 바라부에 가까울수록 이 나무가 완전히 타버리기 때문에 균열흔이 가깝고 가늘어집니다. 근데 슈랍으로 나가면 타다가 지금 말했잖아요. 이 균열흔이 크고 시커멓죠. 그래서 우선 탄화 심도. 바라부는 하얗게 되기 때문에 탄화 정도가 깊다. 하얗다. 자, 목재 그럼의 연수 색깔은 검은색에 가까울수록 바라부에서 가깝다 먼저 멀다. 슈라브. 바라부에서 완전히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멀수록 시커멓고 목재 균열도 크죠. 고개 상황. 우리 해바라기 알죠? 해바라기는 햇빛을 보고 고개를 돌리죠. 그런 것처럼 건물은 바라부, 불이 시작하는 건물에 기둥이 있다면 이 불이 시작한 바라부를 보고 기둥, 벽, 가구는 넘어집니다. 왜? 불 쪽에서 막 타버리기 때문에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약해진 쪽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죠? 건물의 기둥, 벽, 가구는 바라부를 향하여 사방으로 넘어진다. 바라와의 현장 관찰은 주변을 충분히 관찰한 다음 추정되는 추랍으로부터 불이 나온 데부터 반대로 약한 데서 강한 데로 바람으로 순차적으로 현장을 발굴하면서 처리하고 그때마다 조사를 행해야 한다. 밖에서 안으로, 약한 데서 강한 데로, 약소원에서 강소부로 네, 해서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스스로 불이 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를 자연발화를 하는데 스스로 불이 납니다. 건조했을 때. 바라부에 위치한 포대에서 신문과 다량의 깻묵 덩어리가 있다면 신문하고 깻묵 덩어리하고 부딪히면서 불이 나죠. 충분히 납니다. 자, 염화칼슘에 목탄가루가 섞이면 뭐한다? 불이 난다. 자, 도금 공장 아시죠? 도금하는 거. 도금 공장에 사용하는 무수크롬산의 신나가 들어가면 즉시 불이 나고 초산에 신나가 들어가도 역시 불이 확 납니다. 초산에 신나가 들어가도 불이 확 난다. 페인트 가게에서 사용하는 아마이뉴라는 식물성 기름의 경우에는 봄, 가을에 흐린 날, 특히 야간에 스스로 불이 납니다. 복사용 카본지를 쓰레기통에 넣고 발로 밟으면 자연 발화를 거듭습니다. 특히 습기가 첨가되면 자연 발화입니다. 가솔린, 신나, 벤젠 등도 정전을 일으켜 발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솔린, 신나, 벤젠 등도
정전기를 이렇게 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화. 방화는 불을 내는 거죠. 발화부가 평소 화기가 없는 장소일 경우 평소에 불이 날 수가 없는 장소 있죠. 발화부 부근에 유류가 발견되거나 물질의 이동, 외부로부터의 반인물 등이 있는 경우 방화로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불을 피할 수 있는 출입구 창득이 개방되어 있거나 부자연스럽다. 이런 경우에도 방화 가능성이 있죠. 화재 가옥이나 인근 가옥이 과대한 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수상이 일림하죠. 자, 아까 말한 대로 발화부가 2개 이상 된다는 것은 누가 불낼 가능성이 많다. 불이 발생한 가옥 내에 귀중품이 사라진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화재 현장에서 다량의 혈흔 등 다른 범죄로 의심되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지르고 뭐 피자고 있거나 조심해야겠죠. 자, 전기에 의해서 불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전. 자, 누전은 누전점, 발열점, 접지점을 발견하여 응용훈, 영융훈이란 건 영융훈이란 거는 녹아서 만들어진 흔적 여부를 착안합니다. 누전점, 접지점, 발열, 발열, 발열점 3가지 중 2가지 이상만 입증되면 누전 화재로 처리합니다. 누전, 접지, 발열, 전기 배선에서 전기적 발열에 의한 발화 여부를 감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 그 선만 가지고 갈 게 아니라 그 선과 연결된 배전반, 즉 분전반까지 모두 갖고 가야 검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선만 꺼내있다면 선만 갖고 갈 게 아니라 그 선과 연결된 그 분전반까지 떼서 전부 맡기는 거예요. 확인해달라고. 자, 분전만, 즉 차단기만을 송부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발화 부위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설치된 전선 전체와 연결 전기 제품이 함께 수거되어야 합니다. 합선은 일어나면 단락이 생기고 단락 부분에 영융 현상이 난다. 즉 녹아서 이루어진 현상이 나온다. 전열기 가연. 전열기 내부에 있는 전기선들이 우선 단락 현상이 일어나겠죠. 내부에 있는 전기선들이 다 끊어지겠죠. 그죠? 2번째 수업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화재의 원인과 자연발화 또 누가 방화 이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